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죠. 벌써 금요일 우리 증시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오르며 한 달여 만에 163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가 50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였고요. 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모두 일제히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오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막이 됐는데요. 개막에서 원자바우 총리가 경제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탄력을 줬습니다. 코스피는 1634포인트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510포인트, 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5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요일에 증시가 하락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늘도 나타나지가 않은 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대박클럽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저희 대박클럽에서 재미있는 사연이나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분은 휴대폰 뒷번호 4545님. 초신님 너무 반갑고 진단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7911님 딱딱하지 않은 방송 좋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요. 색채의 연금술사 로우전 미술전 티켓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관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박클럽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유능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단기 수익 매매의 대가시죠. 소로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로스님. 네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을 참 사모하기도 했고 또 많이 또 기다리기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자주 출연을 하진 못했지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흥분도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어떤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좀 좋은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소로스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전문가님은 대형주나 중형주, 소형주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의 확실한 어떤 주도주의 종목들, 시세 주도주의 아주 확실한 선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이리치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이분을 좀 강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리얼님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리얼님 주도주 선점의 강자시죠.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오늘 당일에 어떤 큰 고수익을 올렸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세가 점점 상승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일단 선침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로마소프트입니다. 아로마소프트요? 예, 아로마소프트는 이제 모바일 무선 인터넷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요. 안드로이드로를 탑재한 스마트폰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재무 상태도 무난하고 업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향후 서서히 이제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로마 소프트를 봤던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모바일 테마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모바일 테마가 2010년도에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만큼 모바일 테마는 올해에 있어서 잠깐 반짝였다가 죽는 그러한 테마가 아니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테마의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테마가 12월과 1월 초까지 시세를 냈다가 1월 초반 이후에 이제 조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거나 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후 재차 바닥권을 다져서 이번 3월부터 이제 서서히 재차 시세를 또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를 감안해서 아로마 소프트를 선침했다, 이렇게 선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로마 소프트를 계속해서 보유 중인 상태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 종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에서 이제 넥센테크, 삼양오픽스, 코디에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등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3월 말부터 해갖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멘텀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예. 코드번호 086520인데요. 에코프로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사실은 이 전기차 관련주로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은 수문 관련주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한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등과 관련된 환경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테마의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는 일단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기술적 패턴상으로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막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1월 전고점 돌파를 위한 체력을 탄탄하게 비축해 놓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막 1월 전고점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12,000원 돌파 안착 시 15,000원 쪽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대략 11,700원 전후 이쯤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3월 말에 저속 전기차의 도심 운행을 허용키로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님. 예, 오늘 고수익 올리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이 예정돼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 뵐 예정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월요일장 준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얼님께 아로마 소프트로 고수익을 올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휴맥스와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연희정보통신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요.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의 비중이 20%가 되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 컴퍼니, 하림이 10%씩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은 현재 30%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점검해 보기 전에 소로스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이슈가 부각이 됐던 하루입니다. 빅3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그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이슈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계속 이번 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건 수급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탄력은 시장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시장도 뭐 아주 좋은 패턴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오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연관돼 있는 이번 달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 시속 60km 이하의 전용도로 활용,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좀 보인 반면에 한 가지 이제 이슈적으로 오늘 업종 대표주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소유되었던 종목이죠. 소유된 종목 중에서 조선주가 지난번에는 예전에는 조선주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가 바닥을 턴하는 급등태 수세다 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SX 페노션을 중심으로 뭐 현대상선이나 이런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 낙폭 과대에 따른 상승과 함께 BDI 지수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시장에 상승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업종 대표주나 주도주 흐름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좀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중에서 이제 오늘 이슈가 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그동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네네.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시작 시에는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한 1% 정도 하락으로 끌어올려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예측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본격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까 포트폴리오 구성된 종목을 보니까 좀 그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자가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항상 언급해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종목이 또 너무 많으면 이렇게 기억하거나 또 대응할 때에 또 부담성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종목을 좀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장에서 물량 추리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일단 종목을 좀 물어봤으니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차트를 띄워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의 오늘 금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오늘 일단 캔들 차트 모형은 양봉의 패턴의 흐름을 보면서 마감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횡령 사건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담 매물들이 쏟아진 날과 이 종목에 대한 주가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금일은 교전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슈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도덕성이겠죠. 시장에서 도덕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도덕성의 결여에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금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그런 추방이나 어떤 폐지 어떤 그런 심사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여의치 않고 그런 부분이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을 이래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한 가격이 3,050원 정도 되는데요. 네네. 오늘 종가가 2,400원입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런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지만 아가방 하면 아기들 그 관련된 또 회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화장품 같은 부분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제품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종목 역시 이제 테마주 흐름 성격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배당을 80원 정도 할 정도로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실적 부분을 파악을 했지만은 일단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약간 매출액은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은 약간 축소가 된 부분이지만 실적은 계속 지금 흑자 부분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인데 가장 이 종목이 빠르게 어떤 주가에 대한 회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낙폭된 부분에 대한 주가 회복은 빠르게 진전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빠른 부분은 뭐 출산에 대한 장려책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나면 좀 더 빠르게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마 주가 3,500원 정도의 가격대는 3,050원이요. 3,050원이요? 네. 3,050원이라면 전 주가의 고점대를 찍었던 부분이 3,265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상해 봤을 때 아마도 좋은 어떤 테마주로서의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3,050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부분이지 테마주로서의 형성만 가치가 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가 한동안 정지됐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이 좀 어렵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과연 기술적 차트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종목이 상승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그런 관계 없이 주가가 지금 오늘 요동을 보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를 봤는데 결국은 어차피 기술적이라는 이동평균선의 그런 개념의 부분은
항상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매물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봉 상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물벽의 어떤 수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종목의 주봉 상태와 월봉 상태의 흐름을 보면 오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론 뭐 꼭 이유를 붙인다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보는 관점과 여러 가지 기술적 이동평균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월봉 상태와 주봉 상태가 바로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죠. 예, 월봉 상태도 그렇고 주봉 상태도 바로 이런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태의 이제 심리적인 투자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더 이상의 커다란 악재 부분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주가가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겠구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추세에서도 아마도 저가 매수 영향의 흐름으로 매집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지는 그런 그 하락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이 오늘까지 낸 수익률 다시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휴맥스와 중국 원양자원이 20% 있고요. 연희정보통신, 아가방 컴퍼니,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종목별로 수익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의 수익이 났습니다. 휴맥스가 1.2% 상승을 했고요. 오늘 하림 역시 1% 이상 상승을 해서 하림의 경우는 현재 3%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소로스님께서는 제가 가진 종목들을 좀 압축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종목들이 아직은 수익권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네. 빨리 좀 수익권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역시 있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보다는 올랐네요. 2.71% 상승. 그래서 현재까지 27만 원 정도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서 어제 돌발 퀴즈 문제부터 정답부터 답을 말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문제는요.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재료나 뉴스로 묶이는 종목들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테마주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의 내용을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제가 오늘 강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의하실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또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강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는 뭐 그냥 쉽게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그렇게 또 만만치도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주식에 대한 뭐 차트를 배워야 되겠다. 기술적을 배워야 되겠다. 기본적 분석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초보 투자가도 쉽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심리적인 어떤 그 투자에서 성공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그 심리가 어찌 보면 주식 투자보다도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그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함께 좀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심리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솔로몬님,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소로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로스님. 네. 제가 한번 웃자고 우리 말씀드렸고요. 그 주식 투자에서 그 처음에 아마 이제 그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쯤은 오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자체부터는 내가 주식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임하시면은 좀 더 오늘 이 시간이 좀 유익하고 좀 더 보탬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 가장 그 투자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죠. 이게 투자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투자의 적일 것이고 또한 내가 무지한 것도 투자의 적일 것이고 또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종목을 잡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투자의 적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기의 자신의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심리 투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든 많은 것을 지식을 모르든 뭐 차트에 대해서 뭘 모르든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뭐 어떻게 하느냐? 가령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 그래 뭐 내 자신을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처음에 뛰어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투자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돈 벌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시장이 들어들기 때문에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1,000만 원 가지고 아니면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어야 되지. 목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벌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1억을 벌어야지. 뭐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어야지. 목표들은 다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목표에 맞춰서 성공하는 사람은 100번율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알지 모르지만 100번율 중에 성공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실패 확률이 높은 부분은 95%요. 성공 확률이 이거는 5%의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은 이 5%의 성공 확률에 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5%에 끼기 위한 전략이지만 이 5%에 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소로스가 제시했던 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은 이 5% 안에 낍니다. 그리고 이 5%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얘기 네 글자로 실전 고수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고수하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무너지는 거 처음부터 첫 게임에 들어올 때부터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과 과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오신 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내가 혹시 지금까지 원금을 까먹고 손실을 봤다 할지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제부터는 처음 시작이다. 내가 1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 까마득해. 과연 욕심이 없이 이 돈을 어떻게 1억 내가 원금 보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부터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도 여러분들은 원금을 회복한다는 건 운으로 잠깐 회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욕심과 과욕, 올바른 자세 중에서 가장 중심 있게 여러분들 다뤄야 될 부분은 욕심이다.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래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안정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을 그러면 어떻게 부리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한다면 수익이 나도 내가 어느 정도 목표선에서 수익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 걸 바라보지 말고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 매수할 때 내가 그 이하 물론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 종목은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주가가 출렁거리는 걸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항상 그 매수의 시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어떤 욕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욕심에 대한 부분을 좀 자제시키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나 또는 처음에 들어왔던 그 방법 속에서 목표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성공시키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다. 그 바로 욕심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투자와 심리 투자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에서도 배워봐야 할 텐데요. 사실 차트만 보고 이해할 줄 알고 기업 분석을 할 줄 알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로스님. 예,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래,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접하는 게 바로 이제 HTS를 접하고요. HTS를 접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차트부터 눈에 보입니다. 네. 물론 이 차트가 여러분들을 제가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차트가 여러분들 한 번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캔들 차트 하나하나 일봉이면 일봉, 주봉이면 주봉, 월봉이면 월봉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수히 많은 심리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물론 고수들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캔들 차트 그냥 무조건 배우면 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캔들의 모형은 여러분들이 아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캔들의 모형에 대해서 아마 설명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보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음. 한 가지 말씀드려 캔들의 모형이 무수히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캔들의 모형을 가지고 모든 전문가와 모든 투자가들이 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캔들의 모형이 그대로 100% 확률적으로 게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배워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안에 제가 지금 소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건드려드리고 싶고 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캔들 차트가 하루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고 하루에도 어떤 그 수급이 이루어진 부분과 모든 부분이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전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데 물량을 빼서 음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 사람의 세력이 됐든 아니면 투자가가 됐든 큰손이 됐든 그 사람과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캔들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관점을 모르고 결론은 뭐냐? 캔들에 대한 부분 배우고 기술적 차트에 대한 부분 배우더라도 결론은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석은 배운지는 모른다. 정석은 배웠는지 모른다. 쉬운 말로 표현해서 수학 문제가 1 플러스 1은 2가 나옵니다. 그죠? 2 곱하기 2는 다들 압니다. 4라고 압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1 플러스 1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거는 알파가 나옵니다. 알파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해답을 정석 플레이는 정석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해답은 아니고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에 숨겨진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심리
대부분의 실전 고수나 성공하고 있는 이 5%의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는 또한 심리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무수히 많은 시간과 10년, 20년의 그런 어떤 걸쳐서 실패를 좌우했던 분들도 계속 원금을 까먹고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5%대 안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느냐. 이 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 차트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는다. 물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 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심리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마음을 갖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간다면 10%를 못 먹다 할지라도 5%만 먹는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성공을 하면서 심리 조절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매매 패턴으로 가는데 근데 거의 처음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들어왔다가 대부분 최하 바닥에서 잡아야지 들고 있으니 돈은 먹은 것 같아. 최고 고점에서 팔아야지.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처음 가짐의 마음 자세가 틀어지면서 욕심과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사야지.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하루에도 10번 흔들리게 돼요. 그 흔들림이 없이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할 거야 하고 하는 분은 전혀 마음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가 나든 3%가 나든 5%가 나든 10%가 나든 간에 그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욕심이라는 이욕구 때문에 흔들리는 분은 아무리 20%, 10%의 대박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이 부분은 성공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원금을 까먹는 그런 불행한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로스가 앞으로 계속 주장을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욕심이라는 이 부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오늘 소로스의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에 좀 새겨주시고 또한 오늘까지 잘했든 오늘까지 못했든 간에 다음 주를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마음과 엇박자를 나면서 계속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앞으로 계속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투자 원칙을 좀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로스님. 네네. 주식 투자와 심리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정리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 네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자, 주식 투자와 심리 투자의 다른 점 여러분 화면을 보시지만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실적만 보면 되지. 그리고 기술적만 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심리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앞서 있는 시장에서 직접 반응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급에 대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급에 대한 싸워가는 그런 심리 부분을 파악을 해서 성공하는 부분이 주식 투자와 어찌 보면 그 주식 투자는 수동적이지만 그 심리 투자는 능동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는 주식 투자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어떤 원칙이 없는 거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저 종목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구나. 저 종목은 지금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은 무조건 저 종목은 매도구나. 아니죠. 올라갔다가도 빠지고 빠졌다가도 올라가는 게 주식의 생리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 없는 부분이죠.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매매하는 거. 그러나 심리 투자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정확한 바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확한 고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지켜서 거기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더 빠지더라도 거기에 동요치 않고 정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런 말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식 투자는 세 번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익과 손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수익이 났어. 해피해가지고 막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왜? 오늘 원칙이 없었으니까 오늘 운으로 번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적인 매매죠. 전혀 대책 없이 그때그때 흘러가는 대로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데 심리 투자의 부분은 저 사람이 어떤 종목을 언제 샀고 또한 거기에 창구는 어떻게 됐으며 세력들의 포지는 들어왔는지 뭐 어떤 그런 수급의 논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은 정말로 이 시점에 사면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아니면 이 종목은 이 정도에 팔아서 수익을 챙겼을 때 더 간다 할지라도 저 종목은 틀림없이 물량이 나오겠구나. 어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수동적인 어떤 원칙이 없는 매매다. 심리 투자는 정확한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방법, 심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면 보시죠. 네, 수급의 원리와 자기 통제를 이용한 투자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심리 투자, 2번 설비 투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잠시 이어서 고수능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우리 파이낸셜. 우리 파이낸셜이요? 예, 40%, 8,000원.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4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네, 우리금융의 계열사인데요.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시게 됐고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예, 누구 친구가 권해가지고 샀는데. 네. 예, 그걸 뭐 좀 올라가더만 어저께 조금 출렁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더만 오늘 전화하라 해서 그래 전화를 합니다. 네,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8,840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소로스님께 저희가 잘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소로스님. 우리 파이낸셜은 제2금융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이익이나 어떤 그런 부분과 시장에 대한 동요성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지만은 제2금융권의 부분은 시장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가는 그런 매매의 흐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이 좋지 않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의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1금융권 잘 돼가는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지만 오히려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제2금융권이나 제2기업들이 부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종목이 앞으로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파이낸싱이죠. 일종의 자동차 리스나 자동차에 대한 어떤 활부 개념 이런 부분들 시장의 경기가 오히려 좋지 않고 부담성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계속적인 이런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누가 뭐 친구한테 그 어떤 추천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종목을 추천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바로 제가 분석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아는 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에 대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작년 전년 동기에 대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08년도 4분기와 2009년도까지의 어떤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약간 축소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출액이 약 635억 정도가 기록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130억, 당기순이익이 약 97억 정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약간 감소된 듯한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상반기 시장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실적 부분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트를 좀 보면은요. 지금 현재 8,800원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의 변화나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종목은 1만 원대의 단기 고가의 매물벽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급의 동향도 특별히 매도의 기류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그냥 날아갈 수는 없겠죠. 어제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가가 좀 빠지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항상 주가가 간다고 그래서 그냥 날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만큼의 수급이 받쳐지면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상황은 물론 그렇게 뭐 매수세가 아니고 매도세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지나친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그 창구를 통한 수급의 논리, 일종의 큰 손들의 매수세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1만 원대 돌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으로 상태를 살짝 살펴볼게요. 일봉 상태는 1만 원대의 흐름이지만 주봉 상태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1만 원대의 흐름은 전 저점이죠. 고점이죠. 예, 주봉 상태의 전 고점 상태에서 1차적인 고점대.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만 원대 돌파가 무난하게 나온다면 저는 일단 12,000원대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2,000원대 정도 가운데서는 욕심내지 말고 한번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잡고요. 만약에 단기 타이밍으로 갖는다면 1만 원대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12,000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쯤 매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조정받는 것을 시기를 기다리면서 재차 매수에 들어가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아로마소프트입니다. 좀 전에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에서 리얼님께서 이 종목으로 최고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었는데요. 마레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3,500원에 45% 아로마소프트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소로스님, 네네.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아로마소프트 뭐 아까 그 추천하신 분께서 뭐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관련주의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혹여라도 이것을 매수하신 분이 스마트폰 하니까 왜 스마트폰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그냥 한 가지로 표현을 하면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PDA 있지 않습니까? PDA 플러스 실질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PDA에 인터넷을 결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조그만한 그런 어떤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 인터넷도 사용하죠. 전화도 하죠. 이제 복합 상품이 나오는데 그 PC 시장도 PC 시장이지만 앞으로 이 무한대적인 이런 어떤 시장,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한 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뭐 구글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계속적인 아이폰 시장들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한 지금 현재 기술적 차트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글쎄요. 저는 그냥 자신있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혀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 표현해서 뭐 조금 더 표현하면 이제 테마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하지만 현재 놓아져 있는 위치 상황으로 거래량이나 어떤 그런 추가적인 상품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전 고점대 5,000원대까지 흐름 조금 더 테마주의 흐름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계속적인 그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2010년대는 모바일 시장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단기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00원대 정도 접근을 하면 매도로서도 한번 대응을 해봐라. 왜? 그 이상은 일시적으로 어떤 보면은 욕심이 과우된 그런 상황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에 전 고점 상태인 5,000원대까지도 테마주의 부각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편안하게 좀 홀딩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칠판 앞에 섰었는데요. 소로스님만큼 칠판과 잘 어울리셨던 전문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칠판과 잘 어울리시는 소로스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한 종목만 할까 뭐 할까 했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 종목도 하나 하고 제가 원래 또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기 종목도 하나 하고 단기 종목으로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 종목 시간상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기 종목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앞으로 또 정부 정책 관련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은 소비재 시장의 대표 종목인 IT다, 뭐 자동차다 많은 종목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리콜 사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 또 판매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조정의 폭이 작은 대신에 큰 대신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그 조정의 폭은 크지는 않았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과 지금 현재의 박스권의 수렴 구간을 보면은 상승을 위한 상승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면 상당히 무섭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눈치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의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4만 원대입니다. 14만 원대의 매수 전략을 세우고요. 14만 원이 깨지든 아니면 14만 원대 포지션을 세우든 알아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7만 원대를 1차 단기 고가인 17만 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를 하는데 17만 원은 대세 상승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저는 2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만 원대로 목표가를 두되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탄력을 보인다면 20만 원대까지도 목표로 보자. 어차피 중장기의 흐름으로 본 것이라면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종목 하나 또 보겠습니다. 단기 종목은 제가 지금 요즘 근간에 단기 종목 매수로 좀 나서고 싶다. 테마주 하면 미리 앞서서 선추매를 좀 해야 되겠죠. 선추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테마주는 뒤늦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다가는 이미 주가가 뜬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가는 여러분들 놓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조정의 구간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기 테마주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주가 뭡니까?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미국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의 부분에 대해서 뭐 노인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자를 위해서 확대하겠다.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도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를 기준을 앞두고 50대 50의 팽팽한 지금 기준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바마가 강력하게 이 통과를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비케어 아마도 다음 주에 테마주로서 지금 현재 3,000원대 가격대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900원대 짧게 봐야 되겠죠. 이탈하면 2,900원대 상향을 보고 다음 주에 아마 단기 테마로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테마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기와 단기 종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모비스와 유비케어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발 퀴즈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문제입니다. 수급의 원리와 자기 통제를 이용한 투자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심리투자, 2번 설비투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15-8500-111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겨우내 잠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역시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잠에서 깨어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대박클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